안녕하세요. 몽골의 유목민들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이정표도 없이 막막하게 펼쳐진 평원에서 동서남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몽골 42번째 이야기는 유목민들의 방위관각과 길입니다. 어려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창경궁에서 열리는 사생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어머니를 놓치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나대로 엄청난 인파 속에서 애달게 찾으며 헤매고 다녔습니다.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코끼리나 호랑이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불자동차보다 더 빨갛게 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내 등가죽을 한 대 때렸습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뺨을 때린다는 에스키모와 어떤 연고가 있는 듯 싶습니다. 도시에 사는 정주민들은 길이 너무 복잡해서 길을 잃지만 막막한 평원에 사는 유목민들은 길이 없어서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형지물이 없으며 산이나 강이 있다 하더라도 사방이 툭 터진 곳에서는 어디가 어느 쪽인지 방위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목민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가장 근원적인 기준은 게르입니다. 유목민들은 게르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방향을 잡을 때에는 게르의 문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몽골계 유목민들의 게르는 언제나 정남향으로 문을 내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이 전후 좌우의 방향을 가리킬 때도 게르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유목민이 앞이라 말하면 남향을 말하는 것이고 뒤를 말하면 북향을 뜻합니다. 나침반이 남북을 향하듯 사람은 언제나 게르의 문처럼 남쪽을 바라보고 서는 것이 유목민의 방위 감각입니다. 어떤 이들은 늘 남쪽을 바라보는 몽골인들을 두고 남쪽의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려본다고 했지만 그것은 유목민 특유의 방위감과 관련이 깊습니다. 만약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게르가 없다면 해의 그림자를 보고 방향을 가늠합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 흐린 날에는 나무를 보고 찾습니다. 나무는 나의 뒤편인 북쪽에 주로 자랍니다. 이것은 차가운 북풍의 산자락에는 나무들이 살지 못하고 남쪽 골짜기에 붙어 자라는 지리적 특성에서 생겨난 관례로 보입니다. 나무가 많은 산에서는 나무의 진액이 흘러나오는 방향이 남쪽이라 합니다. 밤에는 별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 것은 정북의 북극성과 계절에 따른 별자리들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말을 타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주인이 길을 잃어도 말은 집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김유신을 말이 알아서 정든 기녀의 집으로 실어갔다는 일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망막궁산의 평원에서 유목민은 돌멩이로 이정표를 삼았습니다. 돌 위에 돌이 얹힌 것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마을 근처에 오어라는 돌무지로 표시로 삼았고 외딴 곳에 사는 유목민은 게르 근처에 돌멩이를 둘러 길손들이 말에서 내려야 할 울타리 표시로 삼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이의 곁에도 돌을 세워 표시를 남깁니다. 세로로 세워진 돌멩이나 바위를 깎아 만든 훈촐로 돌사람은 그곳에 사람이 누워 잠든 무덤 구역임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행여라도 심심풀이 삼아 아무 곳에서나 돌 위에 돌을 얹을 일이 아닙니다. 거짓된 표식이야말로 잃어버린 길보다 더 아득한 벌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대판 마부인 여행사 운전사들은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운전사들도 모든 길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 자주 오가는 지역의 길을 반복하여 오갈 뿐이지요. 그런 운전사들도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몇 발자국만 옆으로 비켜가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풀들에 뒤덮인 초원을 바라보면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록바다의 실금처럼 그어진 길이 보입니다. 오가는 차들이 지나며 바퀴가 남겨놓은 차도입니다. 운전자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실금 같은 길을 고스란히 밟고 다닙니다. 반복적으로 차들이 지나느라 초원의 찻길을 빨래판처럼 패여 차에 탄 사람의 온몸이 떨릴 정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어찌나 요동이 심한지 멀미가 날 지경입니다. 그때마다 그 길을 비켜나 풀로 덮인 새 길로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운전사는 무심하게 덜덜거리는 길을 고집합니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우면 빨래판 길에서 한 뼘쯤 곁으로 지날 뿐입니다. 그것은 초원의 풀을 마구 짓밟지 않으려는 운전사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차들이 오가며 남겨놓은 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눈으로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는 초원이지만 비에 패인 구렁텅이나 타로박이 파놓은 구멍들이 숨어 있습니다. 풀에 가려져 안 보이는 수렁에 차가 빠지거나 구렁텅이에 튀어 올라 차가 뒤집히거나 승객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풀이 드문 고비의 대평원은 몽골판 아우토반입니다. 자디잔 자갈이 단단하게 깔린 데다가 시야를 가릴 풀이나 덤불이 없어 마음 놓고 달리기에 좋습니다. 한 가지 흠이라면 엄청난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들이 함께 달릴 때는 앞에 차가 일으킨 먼지를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카레이싱이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돈트고비 랠리입니다. 승부근성이 강한 몽골의 운전사들은 일단 경주가 시작되면 같은 일행이라 할지라도 동료도 없고 부자 유친도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금빛으로 물든 볼강의 가을 평원을 푸르공을 타고 달릴 때였습니다. 차에서 민중가요를 틀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비장한 목소리로 불납이란 노래를 합창하자 온종일 낯선 한국 가요에 질려있던 몽골 운전사가 갑자기 차의 속도를 한껏 높여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교육을 받고 자란 운전사는 모처럼 귀에 익숙한 군가풍의 노래가 무척 반가웠던 모양입니다. 노래의 음을 응얼거리며 신나게 달리던 순간 비에 패인 구렁텅이에 빠지며 차가 하늘 높이 튀어올랐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솟구친 푸르공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타고 있던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축이 부러지고 바퀴가 빠졌습니다. 운전사의 부인인 가이드는 빵과 음료수를 남편에게 무정하게 전해주고 다른 차로 옮겨
떠났습니다. 무사히 숙소에 돌아오긴 했지만 고장이 난 차와 함께 혼자 허허벌판에 남겨진 운전사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훨씬 넘어 온몸에 시커먼 기름 범벅을 한 운전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던 여행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반겨 맞이했습니다. 빨래판처럼 패인 길을 덜덜거리며 흔들리고 풀풀 날리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앞에 차들이 남겨놓은 바퀴 자국을 따라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따금 신장로처럼 벗겨진 길에서 벗어나 초록의 초원에 외롭게 그어진 한 줄기 바퀴 자국을 봅니다. 길을 잃거나 외따로 사는 유목민의 계르로 향하는 차가 남긴 궤적인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은 운전사들이 사방을 살피기 위해 높은 언덕으로 차를 몰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줄로 그어진 길은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초원은 오래 지나지 않아 상처처럼 패인 그 길을 말끔히 지워버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꽃들입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차바퀴에 패인 초원길은 작은 꽃들이 줄도 가지런하게 그 자리를 빈틈없이 채웁니다. 초원을 지키는 요정이 꽃씨를 바퀴가 핥힌 상처에 덮어주는 듯 합니다. 꽃은 초원의 밴드인 셈입니다. 차도 오르지 못할 만큼 가파른 산을 지나다 보면 옆으로 가지런히 그어진 길들을 만납니다. 자를 대고 그은 듯 지구본의 위도선처럼 규칙적으로 가로새겨져 있죠. 그것은 양이나 염소가 풀을 뜯으며 산자락을 오가며 생긴 길입니다. 우두머리 염소를 따라 일렬로 이동하는 염소들이 만든 길이라 해서 염소길이라 합니다. 염소길을 따라가면 유목민의 계르가 나타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몽골에서는 염소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목민들의 방위 감각과 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골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엔 기억에 남는 여행자들이 남긴 이야기를 한국인의 몽골 여행법이란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이야기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사라져가는 초원의 이야기들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